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노광준 PD님? 눈에 띄는 기후 소송이 두 가지가 있어서 네. 하나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이 첫 번째. 소송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는 어떤 유난 떠는 분들의 이야기 같은데 이 결과를 가만히 보면 이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소송이고요. 네. 두 번째는 태양광 출력 제어에 대한 소송인데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거 먼저 전해드릴까요? 태양광이 궁금하지만 자동차부터. 네, 자동차를 안 타시는 진행자님의 의외의 선택 좋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소송부터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을 들다 보면은 이런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면책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건 천재지변이라서 네. 보험사가 굳이 다 지급할 이유가 없음. 뭐 이렇게 면책 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른바 천재지변 면책 규정이 이 보험사들마다 다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천재지변이어서 더 해준다는 줄 알았는데 그 면책이 이 면책이구나. 보험사의 관점에서의 면책입니다. 면책이구나.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한 장 띄워드릴게요. 이 자동차들이 완전히 흙에 잠겨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흙이 다 들어와가지고 폐차된 게 더미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자동차 무덤이라고 하는데 작년 스페인 발렌시아 대홍수 당시에 맞아요. 자동차들이 저렇게. 근데 저런 처참한 모습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거의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홍수가 났을 때. 예, 기후 위기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더 세지고 더 잦아지고 있는 이 맞아요. 마당에 네. 또 보험사들이 그러나 이 탄소 배출을 하는 화석연료 기업에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어서 기후위기 심화에 일정 책임이 있는데 이 피해를 천재지변이라고 하늘 탓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건 불공정 조항 아니냐. 맞아요. 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재지변 면책 규정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어제 29일 소비자 시민 모임은 기후솔루션과 협력해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그러니까 빅5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이겁니다. 이들 보험사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지진, 홍수,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 네. 이게 정말 공정한지 심사해달라.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이 청구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늘탓만 하는 관점은 적절치 않다라는 원론적인 주장도 있었지만 네. 또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주장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지금 이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탄소 배출에서 과연 자유로운가 책임성이 있다. 오히려 보험사들도 우리도 피해다라고 하지만 가해자적인 측면이 있다. 뭐냐면 빅5 보험사들이 석탄 발전 소들에게 각종 보험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진짜. 또 소비자 보험금을 끌어모아서 이제 이분들이 돈을 굴리잖아요. 그렇죠. 자산 운용할 때. 자산 운용을 하는데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나 고탄소 배출 기업에게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되네요, 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기후위기의 손해는 왜 소비자만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 청구의 취지입니다. 네. 실제로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2020년부터 2023년 기준 보험 배출량이란 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탄소 배출에 기여한다. 네. 이런 수치인데요. 연평균 한 40만 톤에 달한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들한테 그만큼 많은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제기고요. 또 금융 배출량 이거는 이제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건데 네. 이게 연간 한 2,600만 톤에 이른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한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게 기후솔루션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소송을 보다 보면은 천재지변이라는 용어가 과연 이 시대에 정확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온실가스였으니까.
두 번째 이 정말 궁금한데요. 태양광 접속 제한은 차별이냐 아니냐? 네, 태양광 접속 제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사진 띄워드릴게요. 또 다른 소송 내용이니까. 네. 이 태양광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7년만 기다리세요. 맞아요. 아니면 접속을 끊을 수 있거나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호남, 제주, 강원 예, 일부였죠. 특히 이제 햇빛이 풍부한 네. 이 지금 같은 봄철에 아주 태양광 농사 많이 작황이 만들어야 많이 되는. 되는 네. 너른 전력을 가진 지역에서 태양광 막 만들어서 배전망에 접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접속을 안 해줘요. 한전에서. 이게 너무 많아서 전력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네. 이유로 일부 신규 태양광은 7년만 기다리세요. 7년 후에나 연결해 줄게요. 라거나 여기서 한 발 더 양보했거든요. 이게 너무 그 말도 안 된다라는 예, 비판이 있으니까 예. 최근에는 뭘 들고 나왔냐면은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 제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네. 한마디로 7년만 기다리시거나 7년 기다릴 수 없으면 우리랑 연결을 하는데 대신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전력이 많을 때 막 끊어도 돼.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 조건부로. 예, 출력 제한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아, 이거 너무 심한데요? 이거 차별 아니냐 해가지고 지난 24일 많은 태양광 협의 단체들 사업자 협회와 네. 역시 이제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예, 취지는 그거예요. 태양광 확대를 지원해야 될 공기업인 아니냐 한전이. 맞아요. 근데 수시로 망 접속을 끊는 이 조건부 접속 제도를 통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결국 차별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인 어떤 가장 지금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발전 단가가 싼 에너지가 됐는데 네, 네. 그리고 어떤 기후 위기의 의미도 있고 이거를 장려해야 될 마당에 오히려 이걸 접속을 끊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 말고도 아주 실용적인 예가 있는데 석탄 발전 같이 또 LNG나 이런 거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여기는 끊더라도 최소 발전 용량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네. 합니다. 물론 이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겠죠. 한전에서 끊으니까. 끊는 거에 대해서 예. 특히 LNG나 이 석탄도 많이 끊어요. 원전은 쉽게 못 끊는다 그래요. 이 장치 자체가 키고 끄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네, 근데 네. 나머지는 출력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막 손해배상해라 막 하는데도 최소한 거기는 최소 발전 용량은 보장해 주는데 태양광은 수시로 끊고도 아무 보상이 없다. 무료로 그냥 막 끊는다. 네, 네. 이거 차별 아니냐?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출력 제어의 기준도 모호하고 보상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제주나 전남 같이 재생에너지 많이 되는 데서 활발하게 하는 데서. 한전이 출력 제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업자들이 계속 이거 그 손실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전에서는 문제 해결 중에 갑자기 7년만 기다리시던 거 이 안이 나온 네, 거예요. 네. 7년만 기다리시던가.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만일 태양광을 끊는데 네. 이게 출력 제한은 사실 한전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재생에너지 가변적이잖아요. 네. 농사 잘 될 갑자기 때 들어왔다가. 하다가 오늘 내일처럼 오늘하고 어제처럼 태양광 잠깐 칠 때는 쭉쭉쭉쭉 나오다가 내일 비 오면 뚝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지고. 그런 때 이제 출력 제한이라는 거는 이해는 하나 네. 그럴 때 이걸 무료로 아무 보상도 없이 손실을 생산자들한테 하는 거가 과연 맞는 거냐. 근데 만약 이게 유료가 된다면 네. 보상을 유료로 해주기 시작한다면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세요. 이게 유료로 된다면 석탄 먼저 끊을 거야. 한전에서. 아하, 일부러. 예. 그게 손해가 되니까. 네, 석탄 먼저 그러네요. 끊고 나중에 재생에너지 끊을 거야. 그러네요. 이런 식의 업계의 어떤 그 지위 변동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네요. 재판관님들이. 그래서 두 가지 소송이 둘 다 비례지향적으로 하나는 어떤 소비자의 권한,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어떤 재생에너지의 어떤 차별 금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를 가진 기후 소송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왜 법원 안 가고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네. 요즘 공정위의 판단을 보시면
그린 워싱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분을 하고 있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